초록색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죠. 명실상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검색어 조작 논란과 구글의 국내 점유율 확보로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신규 시장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누구나 알기 쉬운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에는 초록 검색창과 함께하는 네이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네이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글로벌 ICT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하고 계신 만큼 온라인 검색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 등을 포함하는 커머스, 네이버 페이 등을 포함하는 핀테크, 웹툰과 뮤직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죠. 물론 모든 분야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커머스와 핀테크는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가 과거에 집중했던 사업과 앞으로 집중할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대의 관심사죠. 네이버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네이버는 지난해 3분기에만 매출액이 1조 3,608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2%가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역시 1.8%가 증가하면서 2,917억 원을 기록했죠. 얼핏 봐도 코로나 시대에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과는 다른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온라인 서비스, 그 중에서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언택트 흐름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커머스 부문 매출이 2019년에 비해 40.9%가 오른 2,854억 원을 기록했고요. 자연스럽게 네이버 페이의 거래 규모는 67.6%가 증가한 1,740억 원을, 광고 부문은 8.2%가 증가한 7,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100개국에서 만화 부문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웹툰의 영향력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3분기에 21%까지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었던 데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의 실적을 제외했던 것이 컸습니다. 브라운, 코니, 셀리, 이 귀여운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잘 나가는 줄만 알았던 라인. 그런데 이 라인 사업 부문이 2019년 한 해만 해도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매출액의 경우 예상치 평균이 1조 4,896억 원, 영업이익은 3,072억 원의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네이버에게도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2018년에요. 매출액은 5조 5,869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425억 원, 당기순이익은 6,3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이 증가했으면 돈을 많이 번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가항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생태계는 어떤 분야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런 만큼 네이버 역시 기술 플랫폼 도약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했고요. 이것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이런 감소 추세는 2019년까지 이어졌는데요. 매출액은 2018년보다 18% 상승해서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24.7%가 더 감소하면서 7,101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번에도 플랫폼 도약을 위한 투자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2020년 3분기에 제외됐던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라인이었습니다. 라인은 2019년 한 해 동안 469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60억 원의 순손실과 함께 4,2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라인페이를 비롯한 결제 서비스의 사업 전략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신용카드와 모바일페이를 포함한 비현금 결제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현금 왕국입니다. 그런 만큼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결제 스타일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후발 주자로 페이 시장에 진입한 만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현재 라인은 야후 재팬과의 경영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익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네이버의 실적 반영에서 분리된 거죠. 한편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점차 구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2016년 국내 포털 사이트 점유율을 기준으로 네이버는 83.36%, 구글은 0.94%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 네이버는 62.93%로 감소한 반면 구글은 29.91%로 증가했죠. 자, 국내 트래픽량에서는 더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구글은 하루 평균 8,2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방문했던 반면 네이버는 5,700만 명에 그쳤습니다.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던 네이버, 마침내 검색 수익 의존도를 줄이고 종합 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인 쇼핑 라이브를 출시하는 등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장소 제약이 적고 판매자와 고객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2017년 19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2천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현재는 191조 원까지 증가했고요. 미국과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역시 2023년을 기준으로 각각 27조 원과 10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몸집을 키우고 있는 네이버 쇼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사업이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일 텐데요. 간편 결제는 국내만 해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때문에 2020년 네이버페이의 거래 규모 역시 2019년에 비해 67.6%가 증가한 1,740억 원을 기록했죠. 이러한 성장 흐름에 맞춰서 현재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독자 금융사업법인을 출범하는 등의 적극적인 핀테크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건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 만큼 시장을 확보하더라도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같은 네이버 플랫폼에서만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결제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만큼 앞으로는 온라인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네이버 멤버십을 포함하는 구독 경제 시장 진출과 함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상 콘텐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웹툰은 올해 전체 만화 시장 중에서도 60% 이상의 점유율 확보가 예상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 중에서도 네이버 웹툰은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구글 플레이 만화 앱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시에 월 이용자 수 7,200만 명, 연간 거래액 8천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콘텐츠 수와 팬덤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웹툰만으로 시장 장악이 가능하겠어? 일 겁니다. 자, 네이버도 같은 생각을 했던 걸까요? 최근 와패드 인수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와패드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매월 9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소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입니다. 이미 창작자 500만여 명과 10억 편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키싱 부스를 포함한 1,500여 편의 작품은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와패드는 글로벌 영상 사업을 진행하는 와패드 스튜디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네이버는 글로벌 웹 콘텐츠 시장 확보와 함께 다양한 OTT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의 해외 지식재산권 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초록색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기업 네이버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 변화하는 사업과 산업의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에는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취업 관련 포인트죠. 현직자 평가와 함께 연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건데요. 캐치 사이트를 기준으로 리뷰 종합 점수는 86.2점. 상대가 네이버인 만큼 우수한 복지와 자부심은 당연하고요. 자유로운 출퇴근 문화와 함께 분위기가 매우 좋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던 반면 단점으로는 부서 바이 부서별 차이가 심하고 성과에 대한 부담이 크며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편 성과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약 3,860명에 달하는 네이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7,150만 원 선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대졸자 평균 입사 연봉은 약 4,1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네이버는 개발과 설계, 콘텐츠 서비스, 경영 지원 분야에서 각각 채용을 진행합니다. 물론 올해 채용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해 네이버의 경우 수시 채용이 아닌 신입 개발자 공개 채용을 진행했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신입 채용과 인턴 모두 현재는 개발 직군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른 직군에서 인턴과 신입 채용이 진행될지 모르니까 긴장 풀지 말고 지켜보세요.